내용은 수열이에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수열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 단원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규칙 찾기입니다. 근데 이 규칙을 그러니까 평소에 규칙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은 이 단원이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 규칙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거 이런 규칙이니까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해 안 가고 그냥 대입하니까 돼 라고 만약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이 단원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게으르게 이제 몸을 움직였던 친구들은 말했죠. 머리를 고생시키고 몸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몸을 고생시켰던 친구들은 이 단원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이러니까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걸 왜 그러지? 라는 게 되게 버퍼링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틀을 좀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틀을 좀 깨야지 될 겁니다. 큰 주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말 그대로 규칙 찾기니까 규칙이 잘 보이면 됩니다. 근데 그 규칙을 봐도 이제 설명을 못하면 또 노답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수열이고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수열이에요. 위에는 명확하게 규칙이 보이죠. 그 다음 숫자가 뭐가 올 것 같아? 6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밑에 숫자는 규칙이 있어 보여요? 없죠. 내 민증번호 섞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수가 없지. 규칙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열이라는 건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만들고 규칙을 파악하게끔 하는 거니까 규칙이 명확한 애들을 기준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이 명확한 애들을 다루겠다. 그래서 규칙이 없는 애도 수열이다. 근데 규칙이 있는 것 위주로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이 명확한 애들을 한번 보죠.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요? 145치고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 1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나열할 때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첫 번째잖아? 두 번째잖아? 세 번째잖아?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것을 각각의 이 나열된 숫자들을 항이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순서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길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A1, A2, A3 이런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순서를 표현해줘요. 그럼 얘는 A4, A5 그럼 AN은 어떻게 쓰죠? AN 뭐라고 쓸까? 이걸 나열해서 n번째 항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죠? en-1이겠지. 그렇죠?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5고 4 대입하면 9고 7이고 5 대입하면 9고 6 대입하면 11이잖아. 맞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이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럼 그냥 단순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A1, A2, A3, A4 뭐 일반항 이렇게만 쓰냐? 그것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제1항, 제2항, 얘는 제 n항,
그래서 각각의 이 몇 번째 항인지를 AN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제 n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둘을 이용하죠.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 간에? 어떤 규칙이 있죠? 더하기 2씩 한다는 규칙 보여요? 이렇게 숫자를 나열했을 때 그 규칙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같은 수를 더하여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저렇게 맨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랑 1, 3, 5, 7, 9, 11, 13, 15, 17, 19, 21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있는 이 일정한 수라는 것에 이름을 붙일 건데 등차에 즉 이 같은 차이죠. 이거를 우리가 일정한 수, 공통된 차이다라고 표현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된 차이. 그렇죠? 공차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D라고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n번째 있는 항은 이 AN, 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첫 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D를 계속 더해서 만든 거예요. A, 1을 A라고 할 때 A2는 A 더하기 D, A3은 여기서 또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더해가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AN이라는 걸 A 더하기 D의 N-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더하기 D 공차에 N-1 곱한 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등차 수열을 잘 보면 1, 3, 5, 7, 9, 1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적당히 3개를 뽑잖아? 그 3개를 뽑으면 가운데 있는 것은 양 둘의 합의 절반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 B, C라는 게 등차 수열일 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의 2배가 A와 C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AN들이 모여있는 수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기호를 표현해 이렇게 집합 AN이라고 표현하며 이 집합 AN에는 A1, A2, A3, A4, AN, 뭐 A 100만, A 1억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간다는 거죠. 무한 집합입니다.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수열과 대표격인 규칙이 더하기인 나열 등차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뭐 3, 7, 11, 15 얘가 만약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이거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이나? 3, 5, 7, 11, 15 이렇게 되어 있는 애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4n-1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첫 항 3에다가 4를 계속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n-1개 더했다라고 표현해서 4n-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거 40 늘어나고 얘가 4 빼기 1이니까 4n-1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습관이죠. 평소에 습관을 이런 규칙을 표현해 오는 거에 꽤 연습을 했었다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첫 항이 누군지, 공차가 누군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는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교 때 해봤을 수도 있고. 나랑 수학 상할 때 내가 설명한 적은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랑 수학 상한 친구들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야, 너 왜 고개 숙여?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승수야? 어떡해. 알았어.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야? 야, 그걸 네가 왜 말해? 어? 그럼 1부터 20까지 더하면 얼마야? 얼마야, 승수야? 야, 책에 보면 뭐 나와? 근데 어떻게 한댔어? 네, 아마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수학상 셀에 있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겠죠? 보통 안 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해요. 뭐 3까지만 쓸까요? 뭐 이렇습니다. 1과 100을 더하면 얼마죠? 2와 99를 더하면 얼마죠? 3과 98을 더하면 얼마예요? 뭐 죄다 101이죠? 맞아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는 101이 50쌍 있다. 이렇게 풉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내가 1, 3, 5, 97, 99까지 더하는 1부터 100까지 안에 있는 홀수들의 합도 마찬가지야.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얘 100이 몇 개 있는 거야? 25개 있는 거겠지. 그래서 250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맞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근데 얘네 지금 보면 뭐야? 이것도 등차 수열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이죠.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이라는 애들을 합을 구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항 제1항이 A, 두 번째 항 A 더하기 D, 세 번째 항 A 더하기 2D. 맨 마지막 항을 우리가 AN이라고 삼아서 A 더하기 D의 N-1이라고 할 때 N-1D라고 쓰죠. 그럼 그 직전 항은 A 더하기 D의 N-2가 되겠죠? 맞아요? 이거보다 전 거잖아. D를 하나 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내가 만약 더하고 싶다면 이렇게 더한 게 얼마예요? 2A 더하기 N-1D.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2A 더하기 D의 N-1D.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것도 합이 똑같네.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은 결국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한글로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이라고 그냥 붙이겠습니다. 막항 곱하기 개수.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등차 수열합. 그냥 여기 옆에 보면은 등차 수열합 마지막에 1번 보면은 첫째 항이 A, n항이 L일 때 2분의 n 더하기 A 더하기 L 이렇게 돼 있거든. 2분의 n의 n 더하기 A 더하기 L. 그 옆에 이거 이렇게 한글로 좀 써주세요. 이미지를 형성화하는데 이게 알파벳이 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너희한테. 맞죠?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 합은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자, 근데 말했다시피 이 첫 항과 막항이 등차 수열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2번. 2a 더하기 d의 n-1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n에 대한 식으로 인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등차 수열은 1차식 꼴이 됩니다. 실제로 1차식 꼴이면 그거 싹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합을 봤더니 얘 보면 2분의 2a 더하기 d의 n-1 곱하기 n이라서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 뜹니다. 2차식이면 웬만하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에 첫 번째 난관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홀수의 합이라는 거 인식하죠? 자,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못해. 계산을 못해. 되게 간단할 거겠죠? 뭐라고 했어?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자, 첫 번째 난관입니다. 개수 몇 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숫자? 1부터 197까지 홀수. 몇 개 있어? 여기서 버퍼링이 걸려. 평소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이에요. 이걸 식으로만 물론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해요. 우리가 첫 항이 1이죠. 공차, 지금 차이가 얼마큼씩 있어요? 2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의 n-1일 겁니다. 그게 197인 거니까 사실은 n-1이 얼마야? 99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극복은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홀수가 100개 있으면 199거든? 1부터 200까지 200개의 숫자에서 홀수 100개, 짝수 100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99가 마지막 홀수, 100번째 홀수입니다. 그 전 거잖아. 그럼 99개겠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걸 식을 써야 되냐? 필요 없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야. 너희가 이거 식을 써서 내가 방금 말한 거 극복할 수는 있는데 말한 거를 하려고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기준을 두고 숫자를 계속 세면서 이게 몇 번째 숫자냐, 어떻게 식으로 표현될 것이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정말 식에만 매진하다 보면 수열의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말해요. 수열의 가장 큰 맥락은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 찾는 걸 버리고 식에 매진하는 순간 문제를 푸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게요. 알았죠? 물론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는데 연습은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른 연습을 해달라는 거죠. 자, 잘 와닿지 않지 지금 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왼편에 마찬가지로 적어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수열은 집합으로 표현한다 했어요. 집합 AN이고요. AN은 A 더하기 D의 n-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를 첫항, 얘를 공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A, B, C에 대해서 가운데 거에가 2분의 A 더하기 C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존의 지금 문제 교재에서는
식이 있지만 식은 최대한 덜 쓰려고 해요. 저거는 저 맥락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 갖다가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를 진짜 곧 죽어도 규칙 이해 안 하고 식으로만 풀려던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야, 심지어. 수학 상하는 1등급, 2등급 받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수학 1에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 이거를 진짜 식으로만 하면은 가끔 되게 지체가 많이 돼요. 알았죠?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피 본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프 그리기 싫고 규칙 찾기 싫고 그럼 수학 1이 진짜 극악입니다. 알았죠? 자, 9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 2, 3, 4 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홀수번째 항을 나열했대요. 홀수번째 항 나열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회에서 뭐예요? 이 짓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의 홀수번째 항을 골라요. 그 다음 뭐 올 거 같니? 1호 그 다음에 헷갈려요? 13호겠죠? 뭔가 달라졌죠? 3회차에서는 어떻게 돼요? 1 다음에 9 다음에 누구겠어요? 헷갈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규칙이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규칙이 어떻게 됐죠? 뭐씩 늘어나? 2씩 늘어나죠. 두 번째는 몇씩 늘어나요? 4씩 늘어나죠. 세 번째는 몇씩 늘어나요? 8씩 늘어나죠. 그럼 4회차에서는 얼마씩 늘어나겠어? 16씩 늘어나겠고요. 5회차에서는 얼마씩 늘어나겠어요? 32씩 늘어나겠죠. 6회차에서는 얼마씩 늘어나겠어요? 64씩 이런 늘어날 거고요. 7회차에서 얼마씩 늘어나겠어요? 128씩 늘어나겠죠. 맞아요? 이게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거니? 이거를 우리가 n회차에서는 얼마씩 늘어날까? 얼마씩 늘어날 것 같아요? 2, 4, 8, 16, 32, 64 2에 n제곱씩 늘어날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요? 이게 규칙 찾기야. 내가 말하는 엄청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눈으로 보면서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7회차는 1부터 시작하되 세 번째 항을 찾는 거죠? 그럼 1에다가 128 더하고요. 129에다가 128 더하고요. 그래서 제 3항 찾으래요. 257입니다. 간단하죠? 규칙만 찾아주면 돼요. 규칙만 찾아주면 됩니다. 928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공차가 0보다 크다고 했고 A5 더하기 A8이 A6이니? A6 더하기 A8이 0이라고 돼 있네요. 이때 나에서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더하기 2.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규칙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0보다 크다는 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점점 커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숫자가 있는데 여섯 번째 거랑 여덟 번째 걸 더했더니 0이래. 근데 여섯 번째랑 여덟 번째를 더해서 0이라는 거. 하나는 뭐 마이너스 A고 두 번째는 하나는 A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서 0인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게 조금 하나씩 커진단 말이야. D씩 커진다는 거죠. D씩 커지는 게 하나가 A6이고 하나가 A8이면 당연히 가운데가 누구야? 가운데. 자,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좀 왼편 볼까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면 가운데 거는 둘의 합에 나누기 2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H7이 0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다음에 0 다음에 플러스가 와야지 둘이 딱 부호만 다르지. 그쵸? 맞아요? 야, 그럼 지금 내가 방금 A7을 얼마라 했어? 0이라며. 그럼 A6의 절대값이 2네. 그럼 A6은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겠지. 왜? 지금 커지고 있다며. 커지는 중이라며. 커지는 중인데 7이 0이면 그 전 건 마이너스였겠지. 그래야지 커져서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2, A7은 0이 됩니다. 즉 D는 2가 되겠고요. 공차는 2고. 그럼 A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3은 A7에서 4D를 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A3에서 A4, A5, A6, A7 4번 D를 더한 게 A7이잖아. 그러니까 A7에서 4D를 빼면 A3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0 빼기 8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해석을 해줘. 알았지? 물어봐야 해석을 합니다. 니네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몰라. 대답을 안 하면 물어보질 않으면 그냥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의 표정을 보면서 유추를 하거나. 그치? A라는 집합이 2n들의 모임이래요. 2, 4, 6, 8, 10. B라는 애들은 3n 플러스 1의 모임이래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4고요. 2 대입하면 7이고요. 3 대입하면 10이고요. 4 대입하면 14가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자, 누구예요? A와 B의 교집합 누구 있어요? 4 있고요. 10 있고요. 14 있고요. 규칙 보여요? 얼마씩 늘어나요? 6씩 늘어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 C에는 첫 항이 4고 공차가 6인 수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00 이상이 되는 걸 찾는데 세 자릿수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6n-2가 100 이상인 거니까 6n이 102 이상이고 n이라는 애가 17 이상이다. 즉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건 17번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6 곱하기 16이 96이라서 4에다 더하면 100 되죠. 말을 해야 한다, 얘들아. 내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해. 알았지? 내가 뭐라고 말하나 그걸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도. 이러니까 이런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935번 보겠습니다. 4와 16 사이에 m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이렇게 m개. 그리고 여기에도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더니 등차 수열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4와 16은 등차 수열이 아니죠. 4와 16과 40은. 그치? 근데 저렇게 m개를 집어넣고 n개를 집어넣었더니 등차 수열이 됐대. 그렇구나. 그런가 봐. 자,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쨌든 여기 차이들이 전부 다 얼마라는 거야? 차이가 전부 다 D라는 거야. 일정하다고. 공차여야 돼.
그러면은 이 16이라는 거는 4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죠? 4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야? 얘담아 몇 번 더 했니? 3 몇 번 더 했어? 사에다가 D 몇 개 더 있냐니까? 사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면 A1이죠. 4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A2죠. 4에다가 D를 세 번 더하면 A3이에요. 맞아요?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어떻니? 똑같지? 보여? 똑같은 거 보여? 그럼 16은 4에다가 D를 M 더하기 1번 더했겠죠.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가 M번 더한 거니까 한 번 더 더했잖아요. 그쵸? 이게 계속 말하는 규칙 찾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거 보면서 여기에서 여기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찾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뒤에 M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은 이 40이라는 거는 16에서부터 D를 몇 번 더한 거예요? 정훈아. 그쵸. 여기 N 더하기 1번이 되겠죠. 자, 이러한 관계식이 이제 형성됐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런 관계식 있을 때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래요. 이 둘 관계식 어떻게 세워요? 지우야? 둘의 관계식 어떻게 세워? 관계식 어떻게 세우냐니까? M과 N 사이의 관계식. D는 쓸모없으니까 지워야겠죠. 어떻게 해요? 빼? 그럼 D 곱하기 이거 넘겨서 빼봐요. 12, 24. 그럼 D 어떻게 해? D 어떻게 해? 지금 문제에 D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 연립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지수 로그 파트에서 사실 많이 했어요. 뭐예요? 둘을 나눕니다. 나누면 약분이 되죠. D라는 애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2M 더하기 2는 N 더하기 1이라 N은 2M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다 간단하다 맞지? 풀이 자체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식을 그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 또는 개수랑 관련 지어서 얘네들 간의 식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첫 항에서 D를 얼만큼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수 세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신경 써서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연습해야 됩니다. 몇 개 있냐?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 1부터 197까지 홀수 몇 개 있냐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그 개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열해봐. 나열해보면서 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정리가. 그럼 나열해. 나열하면 돼.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추상화가 되기에는 아직 너희의 경험에 미천해서 그래. 그럼 경험을 늘려야지.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써요. 써가면서 규칙 찾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규칙을 찾을 때까지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알았죠?
연립할 때 나누기 한다는 건 일종의 뭐 요령 같은 거니까 차치하고요. 940번. AB 14, 6CD, 20F. 자, 얘에 대해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다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차수열이고 이것도 등차수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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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수열이래요. 이렇게 등차수열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규칙으로 A와 B의 합에서 D와 F의 합을 빼달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걸까요? 고민을 하죠. 이것저것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3개씩 나열되어 있으니까 저기 왼편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 A 더하기 14는 2B. 문제에서 A, B, D, F라고 썼으니까 14 더하기 F는 2D. 그래서 B와 D는 등장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로 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B 더하기 0은 2C 이자 그게 6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똑같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B-D가 6이다 라는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둘을 뭐 하면 되냐면 이 둘을 빼면 A-F는 2의 B-D가 돼서 방금 B-D가 6이라며 12라는 정보를 얻어내요. 끝났죠?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는 A 빼기 F 더하기 B-D라서 18 이렇게 됩니다. 가불병정 무기경 임신계인가요? 10개 맞죠?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엔 을사년이잖아 맞지? 여기 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는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할 때 나온 거고 얘네가 등차수열이래요. 일정한 추 차이의 은을 순서대로 나눠 가졌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등차수열이니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6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불을 더했더니 100이고요. 무기경을 더했더니 96이래요. 이 둘을 연립하면 A와 D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 연립하는 게 깔끔하겠네요. 자, 그래서 둘 연립하기 위해서 얘한테 15 곱하는 건 좀 오버 같으니까 여기다 3에다가 2 곱하면 6A 더하기 3D는 300 6A 더하기 30D는 192 그래서 마이너스 27D가 108이라 D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니까 312죠?
52 이렇게 되겠네요. 52? 맞죠? 자, 그럼 병의 몫은 A 더하기 2B 8, 44가 되겠네요. 병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951번으로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은 50이고 A10은 23이랍니다. 그렇대요. 그러면 첫 항이 50인 거고, 그쵸? A는 50 더하기 D의 n-1 이건데, 그럼 A10이라는 애는 50 더하기 9D가 23인 거니까 D가 마이너스 3. 그런 거로 A는 53 마이너스 3n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런가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절대값 A30. 무슨 생각이 드냐면 A1은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7이죠.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여기는 플러스가 돼. 어떻게 더하죠? 30개 다 써? 30개 다 써요?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야. 절대값으로 인해 문제가 벌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지. 언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 전체의 절대값은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의 절대값은 다 더한 다음에 전체에다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만 각각을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어차피 53, 그러니까 53 빼기 3이냐, 여기 50, 47, 43, 44. 당분간은 무조건 플러스겠네, 그치? 당분간은 플러스일 거 아니야. 아, 자, 얘는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죠.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 0이라는 곳을 다다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시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절대값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언제가 0 근처야 라는 거죠. 여기다 뭐 대입하면 0 근처 나와요? 17 대입하면 51을 빼는 거라서 2가 뜨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냐면 50 더하기 47 더하기 총총총 하다가 2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8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마이너스 37의 절대값을 더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 요거랑 요거를 따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50부터 2까지는 등차수열이고 이것도 절대값이 있지만 1부터 37까지는 사실은 그치? 그걸 등차수열로 인식한다면 50부터 2까지의 등차수열의 합은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몇 개라 했어요? 여기가 n이 뭐 대입한 거래서 17 대입한 거랬죠. 그래서 17을 곱해주고요. 1부터 37까지는 1 더하기 37 나누기 2 곱하기 몇 개 있어요? 30개에서 지금 30개에서 17개 앞에 있으니까 여긴 13개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17 더하기 19인가요? 19 곱하기 13 계산해주면 됩니다. 얼마죠? 13 곱하기 53이니까 13 곱하기 53 689가 맞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따로 계산해 주면 돼요. 등차 수열은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같긴 한데 사실 이 등차 수열과 이 등차 수열은 첫 항이 다른 꼴이라서 맞죠? 그리고 개수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즉 첫 항과 막항을 따지고 그다음 몇 개인지를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몇 개인지 따져주기 위해서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17번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다. 네. 나가죠. 정리하시고요. 정리하고 나갑시다. 등차 수열 합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나가죠. 오늘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는 등비 수열의 합 전까지 나가고 싶어요. 등비 수열의 합 전까지. 아마 유형 20 정도? 유형 20 정도까지. 등비 수열의 합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나갈 수 있으면 부전히 나가겠습니다. 수단은 3개 남았죠. 하나, 둘, 답은 나와있고, 둘, 셋. 2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까지 하고서. 그냥 새 교재를 바로 나갈까? 고민이네, 또, 맞지? 바로 나갈까? 954번 보겠습니다. 10, A1, A2, AN, 마이너스 24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91이래. N을 구하는, 뭔 말이야?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알려준 거네. 그쵸? 맞아? 뭔 말이야?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A1 더하기 AN 나누기 2 곱하기 N 한 거죠. 맞아요? 맞아? 얘랑 얘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2하고 곱하기 개수한 거죠. 맞아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그치?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개념 설명하면서 이둘 더한 건 당연히 이둘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n이죠. n은 13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을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나누기 2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둘을 더한 거는 그 둘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더한 거에 나누기 2 곱하기 개수를 한 것은 당연히 이 둘 더한 것과 나누기 2 곱하기 개수한 거랑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흑흑. 자, 963번. 자,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아직 최대 최소가 안 나왔는데. 맞나? 이거부터 하구나. 958번부터네요. 958번. 자, 이거는 이제 좀 느낌이 다른데.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 AN이라는 애가 AN은 1 더하기 T에 4분의 1에 N-1입니다. 4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라지 SN, 그냥 SN이라고 할게요. SN이라고 합니다. 그럼 S5는 A1부터 A5까지를 더한 것으로서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새롭게 또 수열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이 A1부터 A5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5 대입하면 2 곱하기 개수 해주면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런가 봐. 그렇죠? Sn 플러스 3은 뭐예요? A1부터
an 플러스 3까지 더한 것으로서 an 플러스 3, an이 4분의 n 더하기 3이면 an 플러스 3은 여기다 n 플러스 3을 대입한 값이에요. 4분의 n 플러스 6이죠. 그래서 2분의 첫 항 더하기 4분의 n 플러스 6 이게 되죠. 이게 an 플러스 3이에요. an 플러스 3은 an 대신에 n, 여기 an에 있는 n 대신에 n 플러스 3을 대입한 겁니다. 알았죠?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n 더하기 10이 되죠. 번분수 계산하면. 그럼 SEN이라는 건 뭐예요? SAEN은 A1부터 AEN까지 더한 건데 A1부터 AEN까지 더한 게 어떻게 돼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4분의 AEN은 여기에다가 EN 넣은 거야. 4분의 EN 더하기 3인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8분의 EN 더하기 7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래.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저 왼편에 있는 등차 중앙을 유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게 이거의 2배다 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2의 n 더하기 10은 2 더하기 위에 8분의 얘 통분하면 얼마냐? 4 곱하면 60이죠. 60 더하기 2n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분모 똑같으니까 야,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여기 내가 곱하기 안 한 거. 미안합니다. 곱하기 얘도 안 했네요. 아, 나. 2n 안 했죠. 여기 n 더하기 3이죠, 심지어. 아, 나. 지저분해지네. 8분의 2n 더하기 7 곱하기 2n 이렇게 되겠네요. 개수를 안 곱했죠. 여기는 곱했는데 여기 n 더하기 3개 2n개 있는 거를 안 더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답이 이상하게 나올 뻔했네요. 다시 이 둘 더한 거의 2배가 이거의 2배, 둘 더한 게 이거의 2배랑 똑같다. 즉 8분의 약분이 되니까 굳이 8분의라고 하지 말까요? 4분의 n 플러스 10 곱하기 n 플러스 3은 둘 더한 거 4분의 둘 더하면 어떻게 되죠? 2n 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30 이게 됩니다. 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n 제곱 더하기 13n 더하기 30은 2n 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30과 같으니 연립하면 n은 6이 뜨겠죠.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세 개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등차 중항을 안배하고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63번. 에이, 됐다. 자꾸 좋은만 나갈게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전까지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공부할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뭐 28, 29, 30은 어디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뭐 27, 31일 이틀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평소랑 똑같네요. 그냥 적당히 내겠습니다. 적당히 내죠.
자, 상황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도박을 시작했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첫날 100만 원을 얻었어. 야호! 1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야호! 돈 벌었다. 이대로 한 달만 있어도 난 3천만 원을 벌어. 다음 날이 됐어요. 도박을 또 했어. 또 이번이 60만 원을 벌었어요.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플러스야, 그치? 아직도 플러스죠? 오케이. 하루만 더 하자. 2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수익이 좀 줄긴 했지만 나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거야. 3일 만에 180만 원을 벌었어. 야, 이거 괜히 사람들이 도박하는 게 아니구나.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오죠? 무슨 느낌이 와요? 왠지 다음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실제로 내가 4일차가 됐더니 마이너스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마이너스 20만 원을 벌었다는 건 사실상 잃은 거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 괜찮아. 왜? 나 지금 18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날린 거면 사실상 아직 160만 원 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 괜찮아. 아직 100만 원 벌고 있어. 그쵸? 아직 100만 원 벌고 있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인식이 되나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인식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말한 돈들은 이 등차 수열들을 더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 나는 언제 도박을 그만뒀으면 돈이 제일 많았을까? 언제 도박을 이 게임을 언제 그만뒀으면 내가 가장 고점에서 내려온 거야? 언제예요? 언제야? 이때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때부터는 내가 벌었던 18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등차 수열의 합 중에 만약 감소하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면 최대값이라는 멘트가 1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까 슬쩍 말했어요.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1차 함수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꼭지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얘처럼 플러스를 더하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내가 최대값이라는 시점이 뜨는 겁니다. 알았죠? 개개로 보면은 다 등차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40만인 등차 수열이죠. 그쵸?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얘네들을 더한 값이죠. 100만 원 있었다가 160만 원 있었다가 180만 원 있다가 160만 원 있다가 100만 원 있다가 제로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14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부터 감소할 일밖에 없어. 그치? 그냥 영원히 감소하겠죠. 구렁텅이에 빠질 때까지. 그쵸? 원래 딱 이 시점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박 중독자들이 이 상황이 되죠. 본전만 찾으면 그만하겠어. 그리고 마이너스 180. 본전만 찾으면 그만하겠어. 마이너스 220. 본전만 찾으면 그만하겠어. 이렇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끊었어야 했다? 여기서 끊었어야 됐다. 그렇죠? 최고점에서 끊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떤 똑같은 상황이에요. 첫 항이 우리가 보통 첫 항을 A1이라고 쓰는데 그걸 그냥 A라고 쓰기도 해요. 첫 항이 112이고 공차가 D인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에는 112 마이너스 플러스 D에 n-1이 됩니다. 근데 이 SN이라는 애가 S8이 다른 SN들보다 무조건 이상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S8이 왜 SN보다 커? 얘가 왜 최대가 돼? 어차피 지금 다 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더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왜 커? S8은 S7보다 크고 S8은 S9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 A8은
0보다 크지만 A9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처럼. A8까지 더했을 때는 플러스인데 A9를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를 더해서 줄어들었다고. 내 수중에 있는 합이.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고, 그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가 최대라는 거죠. 이 최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관련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뭐 끝났죠? 정수라는 멘트는 내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정수라는 멘트는 대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대단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대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A8이라는 것은 112 더하기 7D죠. 걔는 0보다 크고요. A9라는 거는 112 더하기 8D입니다. 그쵸? 그래서 D라는 애는 마이너스 7분의 112 얼마죠? 마이너스 16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12 얼마죠? 마이너스 14보다 작은 거라서 D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끝. 유형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는데 끝나고 다 하고 쉴게요. 쉬었다가 그냥 문제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나가지 않을게요. 나가지 않고. 근데 어차피 2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뭐 유형 대여섯 개 더 하는 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쉬죠. 967번.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누구 있어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 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 수. 3, 7, 11, 15, 19, 22.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수. 7, 12, 17, 22.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즉 일종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것으로서 7과 22 이렇게 그럴 리 없는데? 여기 잘못됐죠? 여기가 잘못됐죠. 이거 4를 더한 게 아니죠. 3을 더했네요. 여기가 23이고 27이라서 27에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1, 그럼 이 AN이라는 건 사실 7, 27, 47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나요? 왜 20씩 차이나요? 4와 5의 공배수. 4, 5의 공배수만큼이 실제로 최소 공배수로 말해야겠죠. 최소 공배수만큼이 실제로 새로운 공차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항 더하기 막항. 막항은 여기다가 20 곱하기 19 한 거죠. 나누기 2 곱하기 10개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10번째까지니까 여기 10 곱해주면 됩니다. 97 97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계산을 해줬다. 자, 이어서 활용 보겠습니다. 덥네요. 활용 보겠습니다. 972번. 두 문제 남았어요. 파이팅!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수선의 발을 첫 번째 내리고,
수선의 발을 두 번째 내리고 수선의 발을 10번째 내렸습니다. 그 전 것도 있겠죠. 문제에서 L 위에 일정한 간격이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이래. 즉 P, QE부터 이거를 더해달래요. 자, 일단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닮음이라는 것을 인식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직선과 평행한 애를 여기다가 그리면 수선의 발이 여기 다 수직이 되죠. 그래서 이거 직각삼각형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 차이를 D라고 할 때 하나만 더 볼까요? P3, Q3이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므로 여기랑 여기가 1대2라서 2D가 돼요. 즉 계속 이 늘어나는, 여기랑 여기는 평행하기 때문에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여긴 길이가 다 같고요. 여기 삼각형의 길이가 늘어나는 형태야. 그래서 일종의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첫항이랑 막항만 구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닮음을 찾아서 여기 길이를 실제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얘랑 얘를 더한 건 당연히 이 둘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등차 수열이라며. 그래서 개수가 8개 있다만 해주면 64라는 게 쉽게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첫항과 막항을 더하고 나누기 2 곱하기 개수를 해주는 건데 첫항과 막항이 이제 잘 안 보이죠. 어떻게 구해? 초록색을 봤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의 합도 똑같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잠깐 132페이지로 돌아가서 유형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풀고 끝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sum이라는 영단어에서 S를 꺼내서 S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써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A1부터 AN-1까지 더한 게 있다면 걔는 당연히 SN-1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페이지야. 위에. 네. 만약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이 둘을 뺐을 때, 즉 SN 빼기 SN-1을 했을 때 똑같은 애들이 지워지면서 AN만 남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1부터 AN까지의 수열의 합을 제시해줬으면 그걸로 거꾸로 AN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 아니 봐봐. 만약에 S10이라는 게 10이래. 근데 S9라는 게 9래. 그럼 A10은 얼마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이지? S9라는 건 A1부터 A9까지 더한 거라며 S10은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라며 그럼 얘랑 얘의 차이가 딱 누구야? 얘만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겠어? 1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만약 S11에서 S9를 빼면 그건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S11은 A1부터 A11까지 있는 거고 더한 거고 S9는 A1부터 A9까지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여기 두 개 있잖아. 그쵸? 이거는 A9 10 더하기 A11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열의 합이라는 게 어쨌든 얘네들을 n개 더한 거란 말이야. 거기서 몇 개인가를 덜 더한 걸 빼면 당연히 더 더한 것만큼이 남겠다라는 거죠. 이때 당연히 n-1이라는 것은 1보다 이상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열은 우리가 음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 n이. 자, 그래서 n은 이 이상이라는 게 깔립니다. 자, 이랬더니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 약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Sn이라는 게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Sn-1은 뭐예요? n일 때 n제곱이지. 그럼 n-1이면 n-1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야. Sn이 n제곱 더하기 1이면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1을 일종의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n 대신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빼면 내가 뭐라 그랬어? an이라 했죠. 그리고 이 둘을 빼면 2n-1입니다. 그쵸?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해. S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죠. 근데 A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둘이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S1은 A1이다 라는 것을 따로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n 빼기 Sn-1이 A, n인 거는 n이 2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다룬 거예요. 왜냐면 Sn-1이라는 걸 쓰려면 n이 2 이상이어야 되거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S1 빼기 S0이잖아. 근데 S0이라는 수열은 없다고. 첫 번째 항은 A1이에요. A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Sn 빼기 Sn-1은 2 이상이라는 전제가 깔렸어. 그럼 A1은 어떻게 찾냐? 그냥 여기 Sn이 있을 때 거기다 1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둘이 다를 수 있다고.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랐잖아.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밑에 팁이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팁이란 거 적힌 거 보면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쓸 때 이때 c가 만약에 0이면 그냥 an, 이걸로 만든 an은 등차 수열이 돼요. 이것까지 쓰세요. 등차 수열이고 얘는 얘가 됩니다.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실제로 A에 2n-1 더하기 B 형태가 돼요. 근데 만약 C가 지금처럼 0이 아니면 A에는 n이 2 이상일 때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규칙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했죠. 수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조건 규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일부 규칙이 있는 것들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걔네들만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저 C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다루고 있는 저 SN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얘들을 구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예를 든 얘를 기준으로 하면 SN이 n제곱 더하기 1 형태라서 AN이 2n-1인데 S1이 다르죠. 그 말은 이 수열은 첫 항 2,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4가 아니라 5, 7, 9, 11. 즉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2씩 늘어나는데 여기랑 여기는 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그런 수열이 있을 수 있다고. 왜? 수열은 그냥 나열만 돼 있으면 전부 다 수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저 중요해요. 주황색. 저거 하나까지만 하고 끝내죠. 977번입니다. 여기 보면 S, 여기 C 없죠?
C 없죠? C 없으니까 AN은 등차 수열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A에 EN-1 더하기 B. 그래서 EN-7입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 AN, EN-7이 1과 40 사이가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럼 N이라는 게 4와 23.5 사이가 되는 거니까 몇 개 있어요? 20개 있다. 이렇게 다룰 수 있겠죠. 답은 끝. 내용 쉽죠? 요거 써먹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문제 풀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